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불안해지는 거, 그거에다가 그 부진한 이제 경제 지표, 고용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이 다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어렵게 출발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EU와의 관세 협정이 뭐 나쁘지 않다. 근데 뭐 나중에 뭐 결과 보면 그렇게 좋은 것도 없었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다 하는 이유로 해서 이제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또 일부 그 대장주격인 그 기술주들 이것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0.32% 올랐는데 반대로 이제 다우는 0.22%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혼조세로 장을 끝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 기세를 오늘도 계속해서 몰아가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처음에 외국인 시작을 했는데 이 뒤를 이어서 이제 기관도 매수 우위를 보여가면서 지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한때 2%가 넘게 2.18%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수로 말하면 2,831포인트를 넘은 건데, 근데 이제 그 단기 급등에 따른 개인 이식 매물도 중간에 조금 나오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 매도가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끝날 때 다시 이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241억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일조에 의해서 오늘도 큰 폭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기관도 2,80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1조 1,89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주말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연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지수가 2,800을 드디어 넘어서 2,812.05포인트, 어제보다 1.49%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2달 반 전인가요? 제가 8.15 모니터에 나가서 신정부 출범하면 2,800 넘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믿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결국 2,800을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0.18% 상승, 뭐 슬림하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도 장중에는 1.46% 그러니까 761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지수는 이제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가 끝날 무렵에 이제 조금 다시 상승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7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9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2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56.23포인트, 어제보다 0.8%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이미 아시지만 어제 이제 그 양시장이 갭 상승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갭 매우기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양봉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양봉의 모습이 윗꼬리가 좀 달리는 양봉이긴 하지만 어제 그 갭 상승에 대한 그 매우기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지속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 뭐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는 그냥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드디어 이제 1,360원이 깨졌어요. 그래서 1,359원 80전을 지금 59원 70전 됐네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보면 뭐 오늘만 같으면 참 좋죠.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 2,820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2,348억을 샀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137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94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팔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55억 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1955억을 사고 기관도 190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79억 147억.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이거는 전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이 237억 샀는데 기관이 370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277억 팔고 기관도 77억 팔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는 전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파마리서치는 외국인 19억, 기관은 30억을 팔고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이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여러 섹터가 올랐으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이제 지역화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이상 오르는 평균으로. 근데 이거는 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죠. 예. 이거는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제일 앞장서서 나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보셨지만 원전 관련,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체코의 최고 행정법원이 그동안에 이제 묶여져 있던 가처분을 최종 파기했어요, 어제. 그러면서 그냥 그게 파기되면 자동으로 계약한다 이래가지고 전자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코바니 원전의 본계약이 이제 드디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이게 프랑스가 이게 시비 걸고 나선 거 아니에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향후에 체코의 추가적인 수주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의 새로운 원전이 이제 그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진출에 우리가 이제 확실한 교두보를 장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도 프랑스 비싸기도 하고 공기도 좀 오래 걸리고 한국 쓰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있다. 그런저런 기대감 이래서 원전 관련 중에서 이렇게 번지다 이제 피팅까지, 그것도 이제 그런 쪽까지 이제 오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이건 또 우리 이제 공약에 있는데 반도체 최강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에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 돌아온 외국인 돌아왔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재명 행정부 출범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그 밸류체인을 따라서 온디바이스, HBM, CXL 우리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 물론이고 소재 장비까지도 쫙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2차 전지도 기대감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화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좋은 재료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배터리를 수출 많이 해야지 되는 거죠. 국내 차에 올리는 것 갖고는 그동안 들어간 돈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그쪽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 이것도 유리기판, 또 생보, 이건 보험사는 이제 밸류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인터넷 플랫폼, 그 네이버와 카카오, 이거는 이제 AI 기능의 탑재 기대, 이런 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이죠. 이거는 제일 먼저 내건 슬로건이니까 AI는. 그래서 이제 AI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어플리케이션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 오늘 이제 뭐 입법 예고된 거 준비하고 민주당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아이가 몇 명 이상이다 뭐 이러면은 아마 이제 그 텍스컷을 기본 공제 같은 걸 늘리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래서 이랬고. 근데 풍력 에너지 뭐 이쪽도 이것도 우리가 원전도 쓰지만 에너지 믹스 원전도 쓰지만 이것도 같이 쓴다. 재생 친환경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그냥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신정부 그 출범 초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밀월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때마침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매수가 보태지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은 그게 더 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 그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소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를 이제 지켜주죠. 언론도 그렇고 상대 정당도 그렇고 처음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서 된 대통령이 이제 막 뭘 시작하기 때문에 설령 이제 그 대통령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 동안은 이제 비판이나 막 비난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하질 않고 이제 지켜보고 이제 응원해 주는 게 이제 거의 이 불문율이죠. 우리는 좀 안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제 보수 언론은 벌써 때리기 시작했고 뭐 그렇습니다. 상대 정당도 그리고 우리는 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시만이 그래도 괜찮은 에티켓을 증시만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뭐 몇 개월 지나서 잘못하면 그때 이제 두들겨 부숴도 되고 욕도 많이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뭔가 좀 인커리지 시켜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증시가 이번에는 그 역할을 맡았어요. 저도 제 기억에 막 출범하자마자 이런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처음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법 개정, 이거 이제 계속 뒤따라오죠? 다음 주에 뭐 국회 통과시키고 바로 시효시킨다 이렇게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주식시장 선진화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표를 주지 않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뭐 이런 시장 상승을 뭐 애써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오르는데 난 이재명 안 찍어서 주식 팔래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증시의 허니문 기간, 사실 익숙지는 않지만 허니문 기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허니문이 신혼여행 갈 때 우리 허니문 밀월 여행인데, 하지만 이제 여기에 외국인까지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시장에 힘을 더 이제 보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건 이 달콤한 밀월 기간을 뭐 쓸데없이 박차고 뭐 미리 뛰어나갈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뭐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들은 얘기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바로 이혼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뭐 이런 시장의 랠리가 계속되는데 내가 먼저 박차고 뛰어나와서 파겠다 이럴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밀월 기간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재료가 호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재료라는 게 100% 호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관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시장이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부터 기존의 보수 언론들은 새로운 정책 나오면 정책이 뭐가 이렇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계속 끝을 다는데도 시장에 안 먹혀요. 시장에서 그냥 앞에 나온 것만 그냥 지금 끌고 나가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시장이 밀월 기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젯밤에 보니까 뉴욕 시장에서도 그 MSCI 한국 증시 ETF요. EWI. 그것도 3.38%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환율이 136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 떨어지고, 주가 오르고, 이렇게 이틀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그것도 크게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근심거리가 있어요. 영원한 근심거리. 그게 뭐냐면, 나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팔 때 놓쳐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걱정거리는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연휴에 들어갔지만 늘 불편해요. 불안하고. 근데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런 시장에선 의외로 심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바로메타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외국인 수급을 보면 돼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으면 전체 시장은 계속 분위기 좋게 간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여기서 이 사람이 팔고 이 사람이 사고 이 사람이 또 팔고 이 사람이 사고 이게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매매 결정,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주식이라도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 나오면 사야 되는 시간이다, 지금은. 단, 매도 시그널이 매매 원칙상 나오면 그냥 판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섹터도 관련 없어요. 지금은 무슨 좋고 나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밀월기간이라니까요. 밀월기간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결혼해서 초기에. 다 이쁘죠. 다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랑 떠나야 되겠네? 이렇게 느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수급에서 와요. 그럼 이제 수급에서 오는 그 징후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매매 원칙이다. 그러니까 종목은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 허니문 기간을 보내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지만 내일이 현충일이고 이제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래서 제가 오늘 슬곤생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문세 씨 노래 있죠. 그거 제가 연주해서 올렸으니까 여러 차례 들으세요. 행복해지시려면 여러 차례 좀 들어보세요. 그 외에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유태인이죠. 그 나치에서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라는 심리학자죠. 철학자라기보다는 심리학자. 그 사람이 얘기한 이제 로코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 녹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맨날 주식 투자하면서 난 안 돼, 난 불안해 이런 것보다 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면 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러면 정말 행복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